포커스 교육연구소 부소장 손순경입니다. 이번에 선정 도서 김경민 선생님의 시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캐나다 베스트셀러 작가 파이 이야기를 쓴 저자 얀 마텔은 1415일 동안 자국 수상에게 책과 함께 101편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자가 보낸 책의 대부분이 문학작품이었는데요. 왜 한 나라의 수상에게 문학책을 권유했을까요?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리더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문학작품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학은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추천 목록 중에는요, 상당히 시가 많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 김경민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교육학과에서 시교육을 전공하셨고, 여고 국어교사로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공동 집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한 달에 10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럼 1년에 몇 권인가요? 120여 권의 책을 읽는 독서광입니다. 이분이 느끼는 시어에 대한 감동은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특히 공감이 갔던 부분은 어떤 시들이었나요? 이제 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별이 장소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 사람의 이별을 고결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남자의 자존심과 품위가 담겨있는 시예요. 그렇다면 이 고결함을 왜 이렇게까지 승화시켰을까요? 최소한 나와 사랑한 그 기억만큼은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선운사에서 최영미의 작품을 보면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마치 목련이 지듯이 모란이 지듯이 그냥 후두둑 지는 것. 우리네 이별이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는 이별을 하지 못해 집착과 미련을 두면서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이별의 시가 참 많지만 영영 한참 동안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일까요? 우린 갑자기 선운사가 궁금해지고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라는 대중가요가 떠오릅니다. 이렇듯 시는 음악과 풍경을 담아 생각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행으로까지 궁금증까지 일으키는 것이죠. 초가을에 핀다는 꽃무릇, 상사와도 여행을 떠나게 하고요. 근데 간간히 신문이나 뉴스에서 무서운 이별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뉴스를 볼 때 그 소년이, 그 청년이 소년 시절에 14세에서 17세 그 나이에만 이런 시를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시 한번 공감하는 바는 사랑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했던 그 감동, 그 감정이 풍요롭게 남아서 내 기억 속에
아름답게 자리하면서 가끔 들춰서 곰씹어보고 또 다른 승화를 했을 때, 또 다음 단계를 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요즘 살기 힘들다는 말 많이 하죠. 역사는 사실을, 문학은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세기 전에 그들은, 우리네 옛 성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이 많고 부자였을까요? 많은 책을 읽어보면 그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그들은 어떻게 보내고 시인들은 어떻게 또 글을 썼을까요? 광화문의 모든 보이 로맨티스트 백석을 떠올려 봅니다. 제목이 참 묘하죠?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입니다. 제목이 아주 거창한데요. 들여다보니 그렇게 못 알아들을 낱말들도 없어요. 이 시에서는 어떤 것을 얽혔는지 여러분 풀이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살뜰하게 같이 살았던 부모와 동생들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천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은 어느 목수집 헌 삿을 깐 방에서 생각합니다. 삶을.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원망과 한탄과 슬픔은 앙금이 되고 외로움만이 가득 남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쩌면 종교를 가진 분은 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맨 마지막 면에 절대절명의 시를 남깁니다. 그 드물다는 곱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시인은 모든 앞의 슬픔과 복잡한 이 인생, 소설로 쓰자면 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시어 하나로 축약을 했습니다. 이렇듯 삶이 어려웠지만 고매함을 추구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런 작품들이 문학이 주는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다른 시, 신경님의 시인을 찾아서에서 신경님 시인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던 동기가 이 백석 시인의 작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백석의 다른 시, 북쪽 지방에서 쓰는 그 정갈하면서도 정다운 시어가 있습니다. 여우난골이라든가 노루, 오리, 망아지, 토끼, 이런 글들 읽어보면요,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백석하면 길상사,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진향이라는 한 여인을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곳이 대원각 요정이 길상사가 되어 있지만 인생에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곡 같은 식구를 모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고고한 식구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 뽑아볼게요. 폭포 김수영의 작품에서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 시 아주 짧지만 여기서 다시 말해 선함은 선함을 부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부르고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가 주는 감동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담쟁이 시에서 도종환 시인의 표현을 보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것이죠. 겨울 강가에서 안도연의 시를 보면요. 저는 이 시에서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강은 밤새 내리는 그 눈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자기 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살이 몸을 바꿀 때 나는 소리가 우리는 듣기 좋다고 하죠. 근데 물살은 그것이 아픔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수험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가 행여나 마음 다칠까봐 숨어서 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웃지만 숨기면서 많이 이렇게 삭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안도연 시인의 그 섬세함으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땠나요? 시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인에 대한 편견과 시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수정될 수 있었나요? 앞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40명의 시 골짜기를 모두 들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들여다보고 가지 못했던 것을 이 시인들의 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꼭 맞는 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김동명 시인의 시가요. 내 마음이 호수 같을 때가 있고요. 굽이치는 강물 같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비치우는 산 그림자, 나무, 새, 구름, 달, 별, 하늘들이 어떻게 비추나요? 그런 것들이 스쳐가는 것들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시가 늘 아름답고 고요한가요?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인의 마음을 통과해서 언어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 앞에 지금 부려 놓아져 있습니다. 이 시들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공감할 책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내 가슴에 들어온 시를 하나 찾아보고요. 둘째는 옮겨 적고 싶은 시. 그 옮겨 적은 시를 김경민 선생님처럼 나만의 해설을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3번째, 한번 외워보시죠. 쓸쓸한 날, 바람이 부는 날, 나 혼자 시를 읊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보삼는다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행복했나요? 네, 감사합니다.